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금요일 저녁이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닥은 0.75% 상승 마감을 하였고,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0.36% 하락 마감을 하였어요. 뭐 오늘 장중에 이 양봉이 3,156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결국엔 종가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래도 이 자리 말씀드렸죠. 3120포인트 위에서 버티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 그림이고,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3100포인트, 다음 주 3100포인트를 이탈하냐 안 하냐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 3165포인트를 한번 확인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번 주 나쁘지 않았고,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이 있는 시기니까 옵션 만기일 전에 약간의 눌림을 받을 거냐, 아니면 옵션 만기일까지 나쁘지 않고 옵션 만기일 이후에 좀 눌릴 거냐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이 장 초반에,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전에 좀 조정을 받고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또 이 하반기가 나쁘지 않게끔 흘러가는 게 시장에는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아무튼 어찌됐든 뭐 그림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요 자리 위로 몸통을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나야 이 윗골이 잡아먹으러 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뭐 이번 달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3200포인트까지 볼 수 있고요. 자, 코스닥은 오늘 990포인트를 확인을 했어요. 991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살짝 달았는데, 최근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확실히 4월달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기존에 비해서 움직여 주니까 이 지수 자체가 크게 눌림이 없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을 해주고 누르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지금 만들고 있죠. 보면 기존의 바닥 대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다시 올라갈 때 이제 요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 거냐. 여기보다 여기가 더 길면 길수록 앞으로의 흐름은 더 긍정적일 거다. 근데 그건 어려울 수 있을 거다라는 좀 판단은 들어요. 당연히 여기 봉보다 여기가 좀 짧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한번 더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고요. 어찌됐든 975포인트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990포인트를 한번 확인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978포인트, 여기 말고 978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그림이다. 많이 밀리더라도 974포인트 뭐 똑같네요. 여기 두 개 잡아 놓을게요. 974, 978 이 두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1000포인트 또 확인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이 나쁘지 않다. 박스권을 단기적인 이 박스권 중간값을 넘어선 자리에요. 이제 고점을 향해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종목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종목이 좀 많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로 결정을 했고요. 오늘 녹십자 넵셀,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관계사 아티바 나스닥 상장 추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근데 결국엔 다 누르는 그림이 나왔는데, 녹십자 넵셀 여기서부터 한번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여기서 드렸고,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여기서 매수하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쵸? 그리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또 한번 누르는 자리에서 주가가 슈팅이 강하게 나왔어요.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관점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강하게 쏟아냈고 이 11만 7천원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또 밀렸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1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조금 괜찮을 뻔한 모습이었는데 조금 애매하게 끝나긴 했어요. 애매하게 끝나긴 했고 월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은 여기 전고점 위에서 뭐한다?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일봉상에 봤을 때도 여기서 강하게 쏟아내면서 밀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었긴 했지만 기존에 매물을 만들었던 이 매물대 자리를 깨고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죠? 깨고 내려가진 않았고 어찌됐든 하락을 강하게 해줬으니까 그 하락한 만큼은 한 차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죠? 그리고 아직 요 자리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좀 애매하다라는 건 일단은 어찌됐든 슈팅을 한번 내서 이 고점 11만 7천원대를 확인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1만 7,500원을 고점을 잡고 바닥은 9만 8천원을 잡고 거기에 중간값이 10만 8천원이에요. 그죠? 요 자리에요. 그러면 지금의 모양은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당분간은 있다. 그리고 이 관계사의 나스닥 상장이라는 이슈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끝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많이 밀리면 9만 8천원, 그게 아니라면 10만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10만원에서 10만 2천원 정도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찌됐든 이 11만 7천원 부근은 다시 한번 때리러 올라갈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 또 한번 위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러 여기 또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런 그림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얘도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다. 그동안 쉴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2달 정도 좀 휴식기를 갖췄다라는 거면 어찌됐든 여기서 한 차례 슈팅을 내면서 여기서 눌렀던 이 자리가 저는 매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자리 못해도 14만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하고 나서 죽어도 죽어야 되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그림이에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하게 상승 파동은 나왔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이 이평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도 그냥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가 박스의 하단권이고 그죠? 그리고 위에 대한 박스 상단은 여기까지 잡을까요? 요 정도로 잡는 게 낫겠네요. 요 정도로 잡아놓고 47,200원 정도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자, 어쨌든 밑에 33,000원 바닥을 잡고 위에 47,000원을 잡아놓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이게 한 4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죠? 4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리인 거고, 여기에 중간값을 하나 그어보면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한번 그어보면 이게 36,400원 36,600원 정도가 나오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다시 36,6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좋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밑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36,600원 위로 올라와서 4만원까지 목표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 위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럼 이게 훨씬 상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또 이 4만원을 넘어서면 47,000원의 또 중간값 정도가 43,300원 정도가 나오는 자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대응하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응하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어찌됐든 길게 본다면 이 47,000원에서 5만원 부근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거고, 어찌됐든 못해도 42,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종목은 녹십자애들 어차피 넵스라고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자리 이 42,000원대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제 뭐 DDS 원천 기술 특허, 뭐 코로나를 100% 억제할 수 있는 뭐 특허를 따냈다라고 하면서 슈팅이 어제 강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밑에 거는 다 지워버려야죠. 요 위에 자리죠. 여기에 대한 저항을 못 넘겼어요. 54,500원. 이 자리를 못 넘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힘에 밀린 거죠. 그러니까 공을, 여기가 옥상이고 여기서 사람이 공을 확 던졌는데 쭉 올라가다가 거진다 온 것 같은데 여기를 맞고 그냥 쭉 밀리는 그림인 거예요. 위로 던졌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던지다 못 던지니까 쭉 떨어지는 뭐 그런 그림처럼 봐도 되는 부분인데, 요렇게 놓고, 그럼 요렇게 놓고 얘도 이렇게 빼고 여기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이게 뭐예요? 48,800원 정도가 나오는 자리예요. 이렇게 맞죠? 대략적으로 48,500원 정도 나오겠네요. 요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딱 중간값까지 갖다 놓고 어제 끝난 거예요. 애매하게. 그래갖고 오늘 다시 한번 슈팅을 주는데 56,600원을 딱 거기가 1차적인 저항대더라고요. 분봉상에. 여기 59,000원 정도가 1차적인 저항대. 여기 있네. 여기 56,600원이 저항대니까 일단 여기를 맞고 쳐 밀리는 그림이 나오기는 했는데, 자 어찌됐든 주가를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자리에서 일단은 바닥을 찍고 다시 이 박스의 상단을 때리고 누르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중간값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이게 한 45,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죠? 45,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즉 얘는 절대로 45,000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그림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48,500원을 다시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가장 안정적인 그림으로 움직인다면 46,4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거다. 46,400원 혹은 지금 47,000원짜리도 하나의 지지의 영역이긴 영역이다. 이 자리 지지하면 다시 한번 고점 확인하러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어찌됐든
현재는 이 구름대 위로 올려다 놨다가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48,300원 위로만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 구름대를 또 하나의 지지받고 움직이는 그림은 분명히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한번 상승을 시켜놓고 누르는 자리가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그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고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니까. 그럼 한 번은 확인을 한 모습이다. 그거를 주봉으로 확인을 해보면 한 번은 확인을 한 부분인 거고요. 그럼 다시 한번 눌릴 때 이 46,000원대 요 자리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림이죠. 다음 주죠. 다음 주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올라갈 때 굳이 이 정도 거래량이 아니더라도 요거보다만 거래가 좀 더 터지면 이 자리는 분명히 한번 뚫고 올라선다. 그러면 6만원에서 61,000원대까지는 한 차례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은 그림이에요. 어찌됐든 손절은 45,000원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 시젠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옆으로 진정봉이 나오면서 횡단하다가 주주 배정 무상증자 대부분의 이 바이오의 뭐라 그럴까요? 재료는 무상증자인가 봐요. 말 그대로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이 약품을 만든다는 기대감이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약바이오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면 무상증자를 때리면서 주주 안정화, 그러니까는 기대를 주는 거죠. 이 회사가 지금 10만원인데 100% 해서 5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10만원이었던 이력이 있으니까 못해도 75,000원까지는 한번 가겠구나. 뭐?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자, 시젠. 일단은 단기적인 슈팅은 나온 자리예요. 전날에 혹시나 상한가를 한번 갈까 기대도 한번 했는데 못 넘겨가지고 일단 저는 다 정리했거든요. 정리하고 16만원대 정도 내려오면 다시 한번 받아볼까 고민하고 있는 자리인데 지금의 이 16만 5천원 자리도 하나의 지지라인은 맞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고요. 요 자리도 하나의 지지라인은 맞아요. 지지라인 맞는데 요 자리에서 올라오면서 17만 5천원을 뚫고 올라서지 못하면 어찌됐든 16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16만원대. 그러면 1차적으로 16만원대 정확히 16만원대고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15만원까지는 한 차례 눌릴 수는 있다. 그럼 다 지우고요. 이제 밑에까지 눌림을 기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16만원대 1차 그리고 많이 밀리면 여기 15만원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어찌됐든 요런 자리에서 이 16만원에서만 지지를 해준다면 19만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여력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15만원까지 한 차례 눌린다면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올라올 때는 일단은 17만원 부근을 확인해야 되는 자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만원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17만원대까지 확인을 해볼 자리인 거고, 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뭐다? 요 구름대가 끝날 때까지는 옆으로 기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를 빠져나와야만이 뭔가 또 이슈를 만들어서 혹은 무상증자가 되고 나서 뭘 만들어서 슈팅이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래나 저래나 19만원에서 20만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대신 좀 눌리는 걸 확인하고 저는 좀 접근하기를 희망하는 바예요. 아니면 정말 그 보초병이라고 하죠. 보초병만 씌워 놓으시던지 이래나 저래나 지금은 이 단기적인 요 박스권 안에는 들어온 자리예요. 요 안에는 들어온 자리, 이 바닥이 16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16만 원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이 박스권의 중간값을 그어 보면 이게 한 18만 7천 원 정도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6만 원 위에서만 버티는 그림이 계속 나타나주면 이래나 저래나 18만 7천 원 정도는 한번, 이 18만 7천 원 넘어서면 그 다음에 20만 원, 그 다음에 22만 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요 윗자리는 또 요 자리를 넘어서야만이 또 한번 요런 박스권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형성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럴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뭐 실적이 대단하게 이제는 잘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아직은. 그죠? 그럼 뭔가 또 다른 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요 자리 혹은 이 위로 올라타는 그림을 분명히 나타낼 거예요.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KPM테크 같은 경우는 맨날 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 오늘도 휴머니젠 대금을 일부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서 슈팅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슈팅이 나오자마자 쳐밀어대죠. 징하게 밀어댄다. 외국인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차피 작전 이 세력 물량이 외국인 물량은 아닐 텐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 털어내고 갈 거냐, 아니면 한 단계 올리면서 얘네들을 털고 좀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냐라는 관점인데, 어찌됐든 간에 3,9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3,900원을 올라설 때까지는 외국인 물량이 좀 빠져나갈 거고, 그 뒤로 이 3,900원 위로 혹은 4,000원 위로 올라타야만이 다시 한번 5,000원대를 확인하러 갈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갈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이래나 저래나 손절가는 2,800원입니다. 이제 얘는 2,800원 2,800원을 이탈하면 나가리, 또 나가리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위로는 다시 3,25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와야 단기적으로 3,500원에 3,600원 그리고 3,9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봉으로 보더라도 2평을 밑으로 깔고 위에서 지금 계속 버티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면 기존의 흐름을 보면 캔들 자체가 2평 밑에서 노는 자리가 많죠. 위로 한 번씩만 쳐주고. 근데 여기 기준으로 밑에보다 위에서 버티는 자리가 확실히 많아요. 그럼 이제 추세는 좀 돌려놨다. 그렇다면 뭔가 한번 뽑아낼 자리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에 맞춰서 한일진공, 텔콘 RF제약도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엔투텍 참 오랜만에 움직였어요. 미친듯이 흘러내리다가 모더나 관련이죠. 근데 뭐 오늘 모더나 백신이 국내 신청 허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실제적으로 이 월봉 보면 바닥까지 다 밀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요 자리까지 싹 민 거예요 지금. 한 차례 해먹고 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바닥까지 다 밀어놓고 주가가 이제 자리를 잡는 구간이다. 그럼 월봉으로 봤을 때 양봉이 뜨면서 이제 변곡점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1,800원을 이탈하면 정말로 죽은 차트 월봉의 기준으로 월봉에서 2,700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 주봉상에 봤을 때는 확실하게 변곡점의 모양이 나타났죠. 거래를 죽이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이 1900원, 1800원을 이탈하면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야 되는 종목이 됐다라는 거고, 뭐 그때는 뭐 상장 폐지가 되든 뭐 다시 1100원대까지 내려앉든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런 자리가 나타났다라는 거고, 이제는 변곡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못해도 2700원에서 32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대신 시간은 좀 걸리겠죠. 왜? 그럴 만한 이슈를 꾸준하게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2,700원대에서 2,800원에서 3,200원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요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려면 뭔가 큰 이슈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4,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다시 한 차례 이 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한 차례 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은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 회사가 뭘 만들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되게 지저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 향후 또 1년, 2년 지나고 나서는 뭔 그림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의 그림으로는 그래요. 그래도 뭔가 이슈만 강하게 터진다면, 못해도 5,000원에서 6,000원까지는 진짜 강하게 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 얘는 올라갈 때도 여기 강하게 쌌고, 여기도 강하게 쌌고, 빠질 때는 미친듯이 빠졌고, 그쵸? 미친듯이 빠졌고, 미친듯이 빠졌고, 여기도 미친듯이 빠졌다라는 거죠. 거진 양봉이 여기 한 자리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얘가 정말 이슈를 강하게 받는다면 이 5,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빵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분명히 여기서도 한 번 더 나타낼 수 있다. 왜? 하락할 때 그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 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2의 신풍제약이라고 제가 호칭을 좀 정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대표사 바뀌고, 그다음 필리핀 제약사와 코로나 백신 생산 협의회 임상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그림인데, 자,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계속 몸통을 위로 올려다 놓죠. 그쵸? 첫 번째 봉을 강하게 뽑아냈던 이 양봉을 위아래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 위로 올려다 놓으면서 윗꼬리를 잡아먹는 구간을 슬슬슬 만들어내고 있어요. 즉 이 위로 올라오면서 윗꼬리를 쳐맞고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좀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이다. 윗꼬리를 쳐맞더라도 위로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는 관점이라는 거고요. 10%에서 20% 남아있는 관점이라는 거고, 여기서 못 넘기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 단기적으로 또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으니까. 못 넘긴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 관점인 거고, 넘긴다면 또 한 차례의 이 신세계를 열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여기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림은 안 나올 거다. 분명히 주가를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판단을 하는 모습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중간값을 또 하나 그어보면 22,000원, 그죠? 22,000원이 중간값이에요.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25,000원이 나오죠. 그러면 25,000원 위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냐? 나타나지 않는다면
22,000원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매수 관점은 23,500원 부근 정도, 이게 24,000원 24,000원에서 23,500원 부근 정도가 1차적인 매수 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자리예요. 그리고 분할로 22,000원까지 보고, 이 22,000원이 깨진다면, 깨지고 나서 그 다음날 빠르게 회복을 못한다면 뭐 해야 된다? 손절하면 된다. 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 바라볼 수 있다. 대신 위로 올라갈 때는 27,000원에서 28,000원대 위로 올라타는지, 못 올라타면 뭐다? 정리하고 다시 밑에서 받는다. 왜? 지금은 얘가 박스권이다. 그러면 이 박스권에 요렇게 상단, 박스를 잡아준다면 실제적으로 박스 상단을 한 번, 두 번, 이번에 세 번 정도 때린다고 친다고 하면 다시 한 차례 누를 때 22,000원 위에서만 버텨준다면 그 다음 뭐다? 뚫고 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밑에 하단은 두 번 때렸고 위에를 세 번 때리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뭔가 큰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항상 했던 치료제 관련해서, 자,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을 오래 끌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쌍봉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르는 자리인데, 요렇게 세 번의 봉을 또 만들어 놓고 밑으로 쳐 눌러서 내려앉으면 되는 자리인 건데, 굳이 요런 자리까지는 안 내려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버티는 물량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량을 다 털고도 남았을 시간이거든요. 1년이에요, 1년. 1년을 요 안에서만 놀았어요. 요 안에서만 1년을 놀았다. 뭔가 있다라는 거죠, 얘도. 분명히 뭔가는 있다. 그러면서 시간을 버티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대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렘데시르가 코로나 관련이긴 하지만 대체 뭐가 있길래 요렇게까지 시간을 버텼다라는 거고, 그쵸? 하락 추세인데 위아래로 계속 놀다가 여기서부터는 아예 밑으로 바뀌었죠. 하방으로. 그죠? 그럼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와야 돼. 다시 한번 여기를 때려줘야 돼요. 못 때리면 뭐다? 이제는 정말 내려앉는다. 어디까지? 10,000원대까지. 정말 결국에는 이 위에서 털고 나가는 그림이 되는 거야. 뭔가 실패했던지. 그런 모양이거든요. 요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때랑 같은 흐름이에요. 요렇게 자리 대충 요렇게 대충 자리 잡아놓고 여기서 중간값 딱 그어봤을 때 요 밑에서 노는 시간이 많아졌고, 여기 때리고 나서 다시 바닥까지 눌리고 나서 이 중간값 위로 못 올라타니까 밑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직은 나타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포기하기에는 이른 자리인 거고, 이른 자리인 거고, 어찌됐든 거래가 여기서 터지고 나서 주가를 한번 누르고 다시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를 요렇게 만들었다고 치고, 이제는 여기 저점 14,500원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14,500원 이탈하면 손절하면 된다. 대신 14,5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면 못해도 17,000원 자리 1차 17,000원 17,000원 넘어서면 19,000원에서 20,000원 이제 슬금슬금 올라타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관점이다. 그러면서 2평 올라오던 이 장기적인 2평이 밑으로 깔리는 순간 뭐다? 그때 한번 고점 향하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려면 시간이 한두 달은 좀 더 필요할 거예요. 이 고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인 거고요. 다음에 치료제 관련해서 대웅이랑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이 주봉상에 보면 이 3만원을 찍었죠. 3만원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는 확실히 변곡점이 다시 한번 나온 자리예요. 여기서 실패하고 나서 결국엔 여기서 실패하니까 올라왔던 만큼 밑으로 한 번 더 누른 거거든요. 이렇게
중간값을 딱 잡았을 때 올라온 만큼 밑으로 누른 거예요, 대충. 왜? 여기서 실패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저점을 형성했다라는 거고, 이제는 또 이 자리가 깨진다면 또 이만큼이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이 변곡점을 지켜야 되는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줘야 된다. 그럼 3만원은 무조건 손절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만원 지켜주면 다시 한 차례 위로 올라가는 부분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1차적인 36,000원대에서 35,800원이나 6,000원 요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야만이 또 한 차례 4만원대에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러려면 뭔가 이슈를 만들어야 돼요. 왜? 얘는 이 구름대 매물이죠. 매물대 지금 밑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다가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만 째작깨작거리면 결국은 이 밑으로 또 하향 곡선을 탄다.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전에 뭔가 이슈를 하나 만들어서 요 안으로 기어 올려다 놔야 돼요. 그래야 다시 5만원 자리 때까지는 또 열어둘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의 그림이죠. 그죠? 얘도 구름대 밑에서 지금 움직이려고 폼 잡고 있어요. 이 안으로 올라타는 그림, 즉 이 밑에서 움직이는 박스보다 위에서 움직이는 박스권이 훨씬 낫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주봉상에서도 다시 한 차례 저점 높여가면서 쌍바닥 맞는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또 한 차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종근당도 마찬가지죠. 종근당도 여기서 지켜주는 그림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 구름대 여기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일 거다. 어찌됐든 변곡점은 나왔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15만원 부근에서 한 차례 눌릴 확률이 있다. 15만원 부근 한 차례 눌렸을 때 다시 14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온다면 어찌됐든 또 16만원대 16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분명히 나와야 다시 한 차례 여기 20만원대 또 확인하러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종근당 바이오는 조금 애매하게 자리를 잡긴 했어요. 아직 좀 약하죠. 애매하게 잡긴 했어도 그래도 자리를 슬금슬금 잡아가는 구간이에요. 54,000원대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요. 이제는 다시 눌릴 때 55,0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종가상 나타나기만 한다면 6만원대에서 65,000원까지는 한 차례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한 번 더 눌리고 나서 또 한 번 올라갈 때 기대해보면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마지막으로 진단키트로는 넵지노믹스 하나만 보면요, 여기 단기 고점 확인한 뒤로 다시 누르는 자리죠. 얘 21,000원 부근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26,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면 21,000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얘도 자리를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26,000원대까지 한번 가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3만원에서 33,000원 부근까지 갈 거냐, 아니면 이슈를 터트리면서 한 번에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동안은 영상이 따로 없을 거고요.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공부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